김정관님이 이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정치 행보 관련해서 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 한두 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저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아직 정치 등반도 안 했는데 뭐 얘기하기가 좀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언론은 또 물어볼 수밖에 없죠. 후보 단일화 이 문제를 물어보니까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떤 결단도 내리겠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다 힘을 합쳐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어쨌든 단일화를 이뤄내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 원론적으로는 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죠. 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단일화되지 않아 갖고는 저쪽한테 어부지리를 그냥 밥상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하는 단일화의 의미가 뭐냐?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단일화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할 상황도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과의 협력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나는 윤석열의 대안도 아니고 대체제도 아니고 최재형으로서의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겠다. 그러니까 그런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을 그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은 이 후보 단일화를 어떤 것을 상정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우선 이번에 그 후보 단일화를 언급한 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현실성도 없고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할 의미는 없는 거다. 예. 그렇게 예.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과 관련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구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 우선 하나, 그거하고 다른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월이 되든 11월이 됐을 때 이쪽에 후보가 만들어지면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 서울시장 때 봤지 않냐. 이제 그게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질 거니까, 그죠? 뭐 윤석열도 지고 또 여기 후보도 질 거니까 후보를 단일화해서 나가자. 그렇게 이제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방법은 이제 버스가 출발할 때 그때 합류해서 버스 안에서 뭐 노래자랑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수왕을 하나 뽑는 거. 그게 이제 하나 있을 것 같고.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경선 버스를 타면은 단일화라는 건 필요도 뭐 없죠. 필요는 그 컷오프에서 예. 뭐 4명이든 5명이든 해가 거기서 이긴 사람이 단일 후보로 나가는 거니까요. 지금은 정확하게 그 단일화의 길,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서 단일화를 시도하는 길을 자기는 이제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저한테도 그걸 물어보셔요. 그날 그걸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그 원론적인 얘기만 했죠. 응? 왜 밖에 있어야 되냐 하면 안으로 가면은 떨어져 나가는 지지자, 예. 그 지지 계층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그 반향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봐야 된다. 여론조사를 가지고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끝에 여기로 들어가니까 자기 지지가 뭐 5% 뭐 50% 빠져가지고 한번 해볼 만하다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저쪽 민주당 후보하고 여기하고 윤석열이가 지금 국민의힘 들어갔지만 국민의힘 들어간 윤석열을 찍을 건가 아니면 그냥 나는 그 국민의힘 들어갔으니까 윤석열 버리고 딴 데 간다 할 건지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정치하게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것이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죠? 네. 최재형 같은 그 다크호스 같은 분들이 이제 부상이 돼가지고 저쪽에서 막 치고 올라가면
그건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 바로 들어가서 진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보니까 뭐 저렇게 진입이 열려하는데 괜히 들어가서 흠집 나고 요번에 그 좀 뭐 바지 내리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1등 주자인 이재명을 집중력으로 공격하다 보니까 막 그 바지도 막 내리려고 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싫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를 진행하다가 지지율이 안 빠지면 그냥 후보 단일화하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의 그 버스 안에서의 그 경선이 또 재밌는 거거든. 그게. 예? 관심을 모으는 거거든. 그게 흥행이 되는 거예요. 그 흥행이 되는데 바깥에서 멀뚱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아웃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늘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라고 하고 그때 오세훈 시장이 그랬잖아요. 들어오면은 나는 안 오겠다. 그러면 들어가서 아마 벌써 서울시장 되고 그거 안 됐더라도 당대표는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너무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간성열이 아니냐. 최근에 지금 지지율도 약간 주춤하고 하향세를 가고 있는데 그런 인상을 줄 경우는 윤석열한테 과연 밖에서 그만한 지지세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캠프를 운영해 갖고 하다 보면 자금 문제라든가 물론 뭐 모금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것입니다. 밖에 있는다고 국민의힘 주자들이 공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단일화 무슨 경선이 있다고 하면 상대 경쟁자니까 그렇다고 여당 주자들이 당신은 혼자 있으니까 우리가 좀 봐줄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누가 방어를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또 우리 정치권이 윤석열이 국민의힘 갈 거야 안 갈 거야? 언제 가지? 그리고 만약 간다면 이제 제가 윤석열이라면 느닷없이 가야 됩니다. 갑자기 윤석열 입당 신문에 이게 뽑혀 나오는 거죠. 그런 이벤트가 한번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지난번 들어갔으면 그거 다 사라지는데 그게 한번 있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컨벤션 효과 한번 더 있는 거예요. 그 결단하면 안 가면 안 가는데도 또 한번 컨벤션 효과 있는 거예요. 그건 잘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안철수를 복귀해 보면 안철수가 좀 이상규류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나경원을 꺾고 오세훈이가 당선된 거예요. 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잊어먹고 있지만 그 다음에 안철수가 잘 갔는데 이번엔 잘 갔어요. 잘 결정도 잘했고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 LH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게 완전히 그냥 저는 저쪽에 박살이 난 거예요. 박영선이가 안 보여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는 뭐 안철수 아니면 안 되니까 다 안철수를 했는데 보니까 뭐 저기 오세훈 갖고도 이기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막 발이 부러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철수가 지금 입당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문제는 거기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지금도 제 눈에서는 지금 현재 대선에서의 확장성과 중도 확장성과 경쟁력으로 보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는 윤석열이고 하나는 안철수예요. 그 두 사람은 저쪽 후보가 누가 나오더라도 좀 이기거나 하여간 각축할 수 있는 후보고 우리 최재형 그 원장님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나 뭐 여러 가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은 그런데 이제 안철수가 리스크가 되지를 못해요. 지금 저기로는 윤석열한테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서울시장에 비해서 이 윤석열은 뭔가 단일화를 선택을 해도 조금 위험성이 적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당 안에서의 경쟁력이 확인이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증폭시키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있는 후보가 이쪽 밖에 있는 후보를 제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최재형 정도가
메기 한 마리가 들어와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만한 이분이 그 매력적인 또 그런 참신한 후보가 될 수 있느냐는 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부지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김영우 의원이라고 전 의원이시죠. 삼선 의원했고 국방위원장. 영우 본색이라고 뭐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 예. 또 지난번에도 불출마를 본인 스스로 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을 딱 모셔왔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최재형? 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네. 누가 아주 제대로 코치를 뒤에서 하는 분이 있네. 그런 느낌을 줄 정도라면 그 사람은 이제 김영우 의원은 언론인 출신에다가 또 방송 출신. 인상도 좋고. 그리고 최재형 원장의 그런 그 컨셉에 맞는 분이에요. 이 뭐 약간 보수적인 네, 그런 네. 부분이고 뭐 이제 그런데 저는 조금 그 95점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최재형 위원장과는 조금 다른 사람을 선택을 했으면 조금 이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질 수가 있는데 이른바 중도적인 분이라든지 좀 그런데 이분은 국방위원장도 했지만 그 한 걸 보면 약간 그 최재형 위원장하고 비슷한 그 색깔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런 면에서 무난하긴 한데 하여간 지금은 최재형 위원장은 뭐 태극기 부대나 뭐 박근혜 지지자들 이것만 갖고는 못 이기는 지금 선거잖아요. 저기를 윤석열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러나 뭐 최재형 원장이 김영우 전 의원 한 사람만 영입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이제 지금 상황실장이에요. 또 대변인도 올 거고 또 다른 쪽에 정책을 총괄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김영우 전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당을 조기에 하는 쪽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도 많은 통화를 했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다. 그러니까 어차피 밖에 있는다 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세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에 들어갈 경우 그쪽에 또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 친박 사람이라든가 영남권 사람들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세를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지금 뭐 한 2, 3% 지지율이 나오지만 금방 1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또 당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후보로 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과거 안철수, 오세훈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과연 뒤늦게 최재형 들어가서 저렇게 크니까 나도 빨리 들어가야지 그때는 파괴력이 없다 그런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단일화도 지금 장외에서 우선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철수도 있고 뭐 거기에 또 장성민이도 있고 뭐 몇 사람 있습니다. 또 김동연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건 단일화는 임팩트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 단일화라는 것은 팽팽한 사람이 붙어갖고 단일화를 해야 그게 임팩트가 있는 것이지. 이제 안철수 윤석열이 단일화를 하면 옛날에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보다는 훨씬 파괴력이 물론 그러겠죠. 이제 그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철수는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윤석열을 넘기 어려우니까 그게 이제 서로 각축이 되지는 못하죠. 단일화도 아니고 그냥 양보라고 하는데 그동안 안철수는 양보 철수 하다가 끝난 인생인데 과연 그렇게 철수를 해 주겠느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철수는 아니고 뭐 경쟁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7월 말까지는 네.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 민심이 어떻게 하는지. 네, 물론이죠. 뭐 윤석열 전 총장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민심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정치적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그 민심이 따라서 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그런 입장이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이 한쪽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는 막판의 단일화. 이게 말은 쉽죠. 국민들의 압력으로 단일화가 안 될 수 없다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단일화라는 것은 서로 팽팽해서 내가
뭘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붙는 것이지 차이가 난다든가 아니면 한쪽에 나 혼자 해도 이길 수 있어? 뭐 지난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거 아닙니까? 삼자 해도 우리가 이겨. 그러면은 단일화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실패를 해버리거든요. 과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자 필승론입니다. 1981년 1로 3급 나와서 호남새 딱 갖고 있지 서울 반드시 이긴다 했는데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판 단일화라는 게 최근에 4.7 재보선 보고 막판에 하면 다 되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제 이준석 리스크를 우리가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준석이 조금 이제 조신하는 분위기로 가고요. 그동안 이제 뭐 얘기가 뭐 좀 거칠었잖아요. 그래서 소고기가 뭐 값을 좀 쳐줄 테니까 와는 뭐 버스가 떠나니까 뭐 무슨 조수 같이 그렇게 이제 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이렇게 좀 수그러들고 이렇게 하면 입당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재형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조기 입당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조기 입당하면 길이 없으니까요. 이제 다른 길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제3지대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윤석열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최재형의 그 입당이 윤석열의 입당을 좀 이렇게 앞당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고려해서 이걸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럼 어떤 경우든 간에 뭐 지금 이제 야권 승리 가능성이 좀 저는 이제 제가 오늘부로 이제 굉장히 커졌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권이 그 분열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후보가 2명이 나와서 분열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앙금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지금 저 진영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상황 며칠 사이에 저는 이걸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여권 진영에 변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권은 이재명 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카운터 파트가 없다. 이것이 지난 6개월 동안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희정이 가고 그다음에 김경수가 가고 그다음에 조국이를 보내고 나서는 대선 후보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유승민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신노가 세울 만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반노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장은 아니지만 반노의 공간을 차고 들어와서 친노의 일부를 흡수한 이재명으로 대선을 붙이고 있었는데 이 대선론이 지금 꺾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낙연 대선론이었습니다. 지난 1월 그래. 저 박근혜 이명박 사면론권에 타가 급전직하해가지고 이재명 대선론이 한 6개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당 쪽에는 이낙연이가 맹추격을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9월 초 경선이 예정대로 치러지면 짧은 기간 내에 과연 그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고, 문제는 앞서도 뭐 지금 우리 윤석열 얘기에다가 그쪽 얘기가 좀 같습니다만은 윤석열도 최근에 보면은 지지세가 다소 지금 정체나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90일 조사에 보면은 윤석열 29.9, 이재명 26.9%로 윤석열은 1.5%가 빠지고 이재명은 3.4%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둘 다 빠진 겁니다. 뭐 이낙연만 5.9%가 올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 지난번 바지 사건이다 뭐 이렇게 있었고, 윤석열은 또 뭐 김건희 씨 사건이다 장모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빠졌는데 두 사람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3%로 지금 오차 범위네. 그냥 뭐 사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10% 이렇게 차가 나던 게. 또 하나 당장 오늘 나온 게 여론조사 기관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지지율을 보면은 윤석열 26.4, 이재명 25.8, 거의 근소한 차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 간에 격차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물론 그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보면은 좁혀
켜져버렸다. 또 하나는 최근에 식사정치도 하고 뭐 우리 김정감이도 만나고 또 민생 탐방도 했는데 내용과 대안이 없다. 이런 비판론이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이제 그런 정책 대안이라든가 뭐 내겠지만 그 중요한 사람들 만나면 거기서 뭔가 나와야 하는데 뭐 그냥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론이 나오는 것이고 에너지 대책, 탈원전 얘기했으면 그럼 뭐 에너지 정책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무슨 생각이 뭐 다는 못 보여준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 민생 탐방으로 만났으면 그에 대한 어떤 대안도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지 않느냐. 본인 스스로도 아직은 자기 콘텐츠를 못 보여주고 있다. 이게 아직까지 문재인 요건은 반사체 수준에서 못 벗어난 것 아니냐. 지난번 출마 선언문도 뭐 잘 썼다고는 하지만 다 과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캠프에도 보면은 저는 뭐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정치를 아는 이런 김영우 같은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저는 또 김영환이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김영우 저쪽에 그러면 김영우, 여기는 김영환. 예. 이렇게 딱 세우는 거 그럴듯하네요. 그러니까요. 난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거기는 영우 본색, 예. 여기는 영환도사 이제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만났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원래 고건도 좋아했고요. 네. 또 반기문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안철수도 좋아했고, 삼지대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정치권에 나와서 광야에서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나와서 보름 사이에 있잖아요. 거의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맛이 갑니다. 왜냐면 얼떨떨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거의 밀리지 않고 왔다. 그거는 참 잘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쪽에서 총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총공사를 했는데 쟤들이 노획물이 없어.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씩 막 터뜨리면서 막 계속 해가지고 흠집을 냈는데 국민들이 잘 안 속아. 뭐 뚜렷한 뭐가 팩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쪽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유인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저 적벽대전 때 저 조조의 화살을 다 수거해 가버렸어. 예. 그건 이제 좋은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뭔가 정책, 뚜렷한 미래 비전 이런 거는 좀 너무 성급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후보 경선이에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사무실 차려갖고 간 지가 일주일도 안 된 사람이에요. 예. 거기서 나 일 정책은 뭐 이거고 에너지 정책은 이거고 뭐 안보 정책은 이거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하면 또 생뚱맞아서 안 돼.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방향은 잘 잡고 있어요. 이제 경향신문의 인터뷰, 대형 인터뷰예요. 예. 그다음에 동아일보의 동아일보의 대형 인터뷰. 이 과정에서 뭐를 얘기했냐면은 화해를 하겠다. 화해. 예. 용서를 빈다. 그런 거예요. 예. 그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네. 위로를 보내고 박근혜. 그걸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자기 소회를 밝혔어. 예. 그래서 조금 윤석열을 좀 도와주기는 싶은데 그 박근혜 그것 때문에 가슴이 했던 사람들이 약간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아침에 그걸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그런 그거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워딩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국민 통합 이걸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지난번에 가게 말씀하셨죠. 세 가지 해야 된다.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눈물 그거 우리 많이 얘기했고 두 번째는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 미래, 과거가 아니라 예. 과거 그만하자.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정치 보복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그게 참 국민 통합이라는 말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기가 참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풀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좋은 점이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조금 놀란 것은 이분이 그 자팍 박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고영신 TV만 한번 왔다 하면은 굉장히 잘 맞으실 거예요. 두 분이. 예?
나보다 훨씬 더 한번 잘 맞아. 한번 그래, 불러주시라니까요. 내가 뭐 오라면 까고 여기는 뭐 여기 보고는 계신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데 많이 본다고 네, 그래 그런 뭐 내가 전에 고영신 TV 총장 시절부터 아주 우리 프로를 맞으실 애청한다. 거예요. 이게 프로가 선생님 하시는 그 논조나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나 상식적인 판단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약간 그래도 보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포용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는 건데 이제 그런 그 분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자팍 많은 독서량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인터뷰하는 거 많이 봤죠. SBS하고 뭐 TVN하고 이런데 이게 없더라고 이거 A사. A사가 없어. 요번에 또 TVN 할 때 이거 도리도리도 없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많이 고치신 모양. 내가 윤석열이면 도리도리는 안 고치겠어요. 예. 도리도리가 참 친근한 거. 그게 또 강아지 이름이 뭐 토리인가 뭐 하잖아. 토리. 난 토리도 좋아하고 난 도리도리도 좋아한단 말이야. 이건 너무 한번 많이를 안 하고 가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너무 계속 이렇게 하니까 조금 산만하다 그런 저는 느낌을 이제 주죠. 지금은 조금 뭐 저를 만나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윤 총장이 정치인으로 상당히 자질이 있는 분이다라고 솔직히 제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혼밥 혼술형이 아니야. 예. 예? 그 혼밥 혼술형은 정치권에서 이제 몰아내야 돼.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되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인 두뇌와 명석함이 있고 언변도 있고 해서 잘 다듬으면은 대선에서 이기는데 큰 문제 없지 않나 생각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윤석열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뭐 김동연 전 부총리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다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컷오프 딱 해버리고 나머지 한 너댓 명으로 딱 압축해갖고 거기서 한판 승부를 보면은 국민들도 관심 있고 야 누가 될 건가? 밖에 혼자 외톨이로 있어갖고는 스포트라이트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쪽에서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면. 처음이니까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따로 하고 싶은 어쨌든 생각이 있겠지만 예.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기류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진중권 전 교수도 얼마 전에 뭐 9일인가 봤다는데 진중 교수는 막판에 단일화하겠다는 생각 쪽으로 더 기울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언론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나봤는데 그런 쪽이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주제를 또 만나보신 김 장관님은 과연 단일화의 위험성은 없나. 또 진짜 윤석열 전 총장이 그쪽으로 기울을까. 지금은 그런 쪽으로 가면서 계속 관심을 끌 때 결과적으로는 탁 입당.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원래 기억나십니까? 지금 저 출마 선언하기 전에 윤석열은 이 바로 입당할 것 같은 권성동 만났을 때 말이에요. 한때는 그냥 곧 입당한다고 해갖고 언론에서 하니까 그걸 좀 이렇게 다운시키느라고 또 애를 먹으셨죠. 그 대변인이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됐죠. 그것 때문에 잘렸는지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잘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있었고 그 지금은 뭐 곧 그냥 제3지대에서 단일화 시도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그 상황을 봐서 전광석화처럼 당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안철수도 들어가고 그래서 가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러고 나서 뭐 컷오프든 뭐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예. 또 밖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래 보람이 있는 또 승리의 그 요건이 있다면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또 좀 열어놓고 아직은 뭐 8월 말까지는 그래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8월 말까지 가면 사람들이 너무 끄는 거 아니야? 전에도 그냥 한 3개월간 그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그랬는데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임계점에 이를 때 딱 선언해야 합니다. 예. 더 이상 못 참겠다. 답답하다 할 때. 그 타이밍의 예술이죠. 타이밍. 정치라는 게 타이밍의 예술 아닙니까?